한 문제를 20번을 풀었는데 못 풀면은 그거는 그래. 자, 그래서 오늘은 100조 보겠습니다. 두 동경의 위치관계. 오늘 조금만 일찍 끝내주세요. 싫어요. 아, 저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진짜. 아니, 저 진짜. 야시장 가게? 아니, 저기 현장이 타던데. 얘들아, 시험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몸과 마음이 긴장을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내가 수업하는 반 중에 여러분 반이 제일 분위기가 좋아요. 감사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지?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그냥 즐거워. 아주 즐거워. 좋은 거 아닙니까? 시험 끝나고 나서도 분위기가 좋길 바래요. 자, 두 동경의 위치관계. 이거 약간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거 5가지 상황을 다 막 이렇게 공식 외우듯이 다 암기하려고 그러면 엄청 헷갈려요. 그래서 문제마다 이제 조건이 있어. 두 동경이 일치한다. 그 다음에 뭐 원점에 대해 대칭, x축 대칭, y축 대칭 이런 조건들이 5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 상황을 그려본 다음에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떠오르는 식을 써보라 그랬죠. 자, 예를 들면 두 동경이 일치한다 그러면 동경이 일치해요. 그러면 똑같은 동경을 2개 그려. 여기다가 이렇게 동경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동경 하나 그리면 두 동경이 일치하는 거잖아. 그러면 빨간 동경을 알파에 대한 동경이라고 하고 초록색 동경을 베타에 대한 동경이라고 한다면 이때 알파 플러스 베타나 또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중에 하나를 고정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에서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얼마라고 말할 수 있니? 지금 이 그림에서? 알파가 몇 도인지 모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를 얼마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알파와 베타가 서로 똑같으니까 알파 빼기 베타는 뭐예요? 이건 0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그러면 알파 빼기 베타가 0이라는 식을 우선 쓰는 거야. 근데 여기서 변수는 뭐냐면 이 동경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멈췄다고 해서 얘가 무조건 이렇게 와서 여기서 딱 멈췄다라는 보장이 없죠. 왜냐면 이게 이렇게 돌아서 여기서 멈췄을 수도 있는 거잖아. 뭐 한 3바퀴 돌아가지고 여기서 멈췄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뒤에다가 자, 알파 빼기 베타가 0은 0인데 이게 몇 바퀴를 돌아서 0이 된 건지는 나는 모르겠어. 그래서 여기다가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다라는 뜻으로 가연아 무엇을 붙여줄까? 요거. 이게 항상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네 이런 뜻이잖아. 그치? 그래서 두 동경이 일치한다 그러면 그때의 관계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계속 이런 느낌이야.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두 동경이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한번 그려볼게. 자, 두 동경이 원점에 대해 대칭이면 빨강이 이렇게 생겼으면 초록은 이렇게 생겨야 되잖아. 이렇게. 그지? 원점을 기준으로 반대편으로. 그러면 이때는 베타가 어느 만큼이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이만큼이 베타인 거거든요. 이렇게가. 그럼 이 그림에서 내가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빼기 베타 중에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뭘까? 지금 생각해보면 여기 알파라는 각이랑 요 각이 어때요? 요거 막꼭지 각으로 똑같지? 그치? 그러니까 베타라는 각에서 알파라는 각, 요걸 빼는 거예요. 빼면 얼마예요? 빼면 딱 180이 된다는 거 보이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베타 빼기 알파가 180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 상황이 몇 바퀴를 돌아가지고 만들어진 건지 몰라. 그러니까 뒤에다가 뭘 또 붙여줘? 플러스 360도 곱하기 n 요거 붙여주는 거죠. 그쵸? 맞죠? 자, 그래서 요게 이 원점에 대해 대칭이다를 나타내는 관계식이 되는 거예요. 요런 느낌으로 자, 알파 베타 사이의 관계를 하나 쓰고 거기다가 360 곱하기 n을 더해주는 거다. 그럼 세 번째 관계는 x축에 대해 대칭이지. 자, 그러면 초록을 이렇게 그려야 되겠네. 초록을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그려. 근데 이때 동경이 여기 있으면 베타가 이거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 여기서의 베타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렇게를 베타라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를 베타라고 해야 되겠지. 그러면 여원아 이번에는 x축에 대해 대칭을 시킨 거니까 요 빨간 각이랑 그 밑에 있는 요 각이 어때요? 같죠? 그럼 이때는 베타 빼기 알파랑 베타 더하기 알파 중에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누구예요?
베타 더하기 알파. 여기 요 빨간 각을 여기다 딱 끼워 넣으면 딱 맞을 거 아니야. 그럼 베타랑 알파랑 더했을 때 몇 도가 돼요? 360도가 되지.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360도라고 말할 수가 있고, 역시 이것도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뒤에 뭘 붙여? 360도 곱하기 n을 하나 붙여주는 거죠. 그쵸? 물론 이렇게 써도 되고, 이거는 360을 계속 더해 나간다는 얘기니까 이걸 그냥 360도 곱하기 n 하나만 쓰더라도 얘랑 의미가 어때? 같은 의미예요. 그쵸? n에 어차피 정수가 들어가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쓰는 게 더 간단하겠지. 자, 이게 x축의 대칭이었고요. y축 대칭도 볼게요. y축 대칭. 자, 알파가 이렇게 생겼을 때 y축 대칭은 요쯤이겠죠. 요쯤.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이제 베타야. 이렇게가 베타야. 그럼 이번에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알파가 요 각이랑 어떻겠구나? 같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럼 윤서야, 지금 상황에서도 베타 빼기 알파랑 베타 더하기 알파 중에 확실한 건 뭐예요? 이 그림에서 베타 빼기 알파가 몇인지 말할 수 있니? 아니면 베타 더하기 알파가 몇인지 말할 수 있니? 그게 얼만데? 베타에서 알파 빼면 요만큼인데 요게 몇 도인데? 네가 어떻게 알아 이거? 빼기가 아니면 뭐예요? 여기가 알파지. 근데 이거는 y축에 대해 대칭을 시킨 동경이기 때문에 이 각하고 이 각이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요 각의 크기도 뭐예요? 여기가 알파잖아. 여기 알파. 이 빨간 각이 알파. 이거랑 이 각이랑 어떻다고? 크기가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크기도 뭐라고 할 수 있어? 알파. 그러면 알파랑 베타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이 베타, 이만큼이 알파. 뭘 말할 수 있냐고. 더한 게 뭐다? 180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우리가 베타 빼기 알파는 몰라. 근데 베타 더하기 알파는 180이에요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고요. 이거를 그림을 보면서 생각해내는 거야. 그래서 베타 더하기 알파가 180인데 그거 역시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요니까 여기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요 놈에다가 요게 이제 그 y축 대칭의 관계식이고요. 마지막으로 y는 x의 대칭 한번 그려볼게요. y는 x의 대칭. 자,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가 알파라고 할게요.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y는 x면은 이렇게 45도짜리 직선이죠. 45도짜리 직선을 이렇게, 자, y는 x 놓고요. 자, 이 빨간 각을 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니까 요런 느낌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죠?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가 베타예요. 그럼 재현아,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베타 빼기 알파랑 베타 더하기 알파 중에 확실하게 몇 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뭘까? 지금 이게 y는 x에 대해 대칭시켰기 때문에 요 각의 크기랑 요 각의 크기가 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여기 빨간 각의 크기가 여기하고 어떨까? 같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알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베타 더하기 알파가 몇 도? 90도. 그치? 베타 더하기 알파가 90도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베타 더하기 알파가 90도. 그리고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요걸 더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맞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그러면 실제로 한번 해보자. 26번을 볼게요. 26번은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3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야. 그러면 원점에 대하여 대칭일 때의 관계식을 떠올려야 되잖아. 그죠? 위에 있는 거 보지 말고, 자,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동경을 하나 그려. 원점에 대해 대칭인 동경을 한 쌍 그려봐. 자, 얘를 내가 이렇게 그렸어. 알파를 이렇게 그렸다면 얘를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뒤집으니까 베타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좀 안 맞네. 이렇게 그려지겠죠. 원점에 대해 대칭이 이렇게. 그러면 내가 요거를 알파라고 하고
요거를 베타라고 했을 때, 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알파와 베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은 더하기인가 빼기인가? 빼기. 그치, 빼기. 왜? 이 알파라는 각은 막꼭지 각에 의해서 요거랑 같을 거 아니야, 그치? 여기가 알파야. 이랑 같아. 그러니까 유리마, 베타라는 각에서 요만큼을 빼면 몇 도가 나와? 180. 그러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180이고 역시 뒤에다가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붙여주는 게 관계식이잖아. 그치? 이 관계식을 먼저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요거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세타하고 3세타가 이 문제의 주인공이잖아요. 세타하고 3세타. 그러면 세타랑 3세타를 이제 여기랑 여기 자리에 집어넣어 줄 건데 베타에서 알파를 뺄 거니까 베타를 누구라고 할까? 3세타. 얘를 세타.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빼기 편하게. 그래서 3세타에서 세타를 빼서 2세타가 18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n입니다. 그죠? 그러면 요 놈에 대해서 자, n은 항상 영원아 무슨 수가 들어가죠? 자연수, 정수가 들어가요. 정수. 여기다가 정수를 집어넣어가지고 정수를 집어넣어서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세타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상태로 구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구하는 게 좀 더 편하겠어요? 여기 2세타면 좀 불편하니까 어떻게 할까? 그렇지. 그래서 90도 더하기 180도 곱하기 n 요렇게 놓고서 정수를 넣어보자. 재현아, 그럼 여기다가 얼마의 정수를 넣어야 이 각이 요 범위 안으로 들어가겠니? n에다 얼마 넣어야 돼? 1 넣어야 되겠지. 그러면 세타는 몇 도다? 몇 도다? 뭐라고요? 뭐? 270도. 요것만 유일하게 지금 요 범위에 들어가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푸는 거. 자, 한 문제만 더 풀고 넘어갑니다. 옆에 30번 볼게요. 예. 근데 그냥 요거를 큰 놈이라고 잡아주면 돼요. 왜냐면 이제 이게 양수가 돼야지 우리가 생각하기 편하잖아. 응? 바꾸면 마이너스 2세타가 되잖아. 마이너스 2세타가 되면은 세타로 정리했을 때 얘네가 전부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거를 세타로 정리했을 때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180도 곱하기 n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세타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답은 똑같이 이렇게 나올 거야. 다만 아까는 n자리에다가 1을 집어넣어가지고 답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n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야지 답이 나오는 거죠. 아무튼 세타 값은 똑같이 나오는데 이렇게 가면은 계산하기만 번거롭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현명하다. 답은 어쨌든 나와요. 바꿔서 해도. 자, 그 다음에 옆에 30번 문제로 가볼게요. 30번. 아이고 목소리 크네. 지금 우리 학원에 지금 최대 고민거리 많이 아주 많이. 중1. 자,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이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직선 y는 x에 대해 대칭. 자, 그럼 이번에도 자 보고 풀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려보는 겁니다. 일단 y는 x라는 직선 하나 그려요. 이렇게 y는 x라는 직선 하나 그린 다음에 여기다가 동경을 2개 그릴 건데 하나의 동경은 이쪽에 이렇게 자 요거를 알파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하나의 동경은 이 빨간 애를 이 직선에 대해 대칭시킨 위치. 그럼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대칭시킨 위치. 그죠? 그러면은 요쯤에다가 요렇게 요 정도 위치. 여기다가 베타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럼 또 얘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알파, 그러니까 베타 빼기 알파나 베타 더하기 알파 중에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이걸 찾는 거죠. 준영아, 지금 베타 빼기 알파랑 베타 더하기 알파 중에 무엇을 우리는 확정할 수 있니?
요각이랑 요각이 똑같은 상황이다. 지금 대칭을 시켰으니까. 그지? 그러면 베타 빼기 알파랑 베타 더하기 알파 중에 여원아 무엇을 확정할 수 있다? 응? 베타 빼기 알파랑 베타 더하기 알파 중에 베타 빼기 알파가 몇 도처럼 보여요? 베타 더하기 알파는 몇 도처럼 보여요? 어? 아니 막 찍어보지 말고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 여기랑 여기 각이 똑같다는 사실에서부터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 알파가 어디하고 같을까요? 어? 아니 이 그림이 지금 요 직선이 y는 x라는 직선인데 얘가 지금 45도를 기준으로 자른 거란 말이에요. 90도라는 각을 반으로 가르는 선이에요. 반으로 가르는 선인데 빨강이랑 파랑 사이의 각도랑 초록이랑 파랑 사이의 각도가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요각의 크기랑 여기 요각의 크기가 어때야 돼요? 같아진다고. 그럼 내가 여기를 알파라 잡았으니 여기도 뭐가 되는 거야? 여기도 알파가 되는 거야. 그럼 다시 물어볼게. 베타 빼기 알파랑 베타 더하기 알파 중에 확실한 게 뭐야 지금?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 여기도 알파니까, 그지? 여기도 알파니까 베타 더하기 알파가 몇 도예요 지금? 90도라는 거잖아, 그지? 그걸 이 그림에서 찾아야 된다고, 준영아. 여기가 알파고 여기도 알파니까 뭐가 성립한다고, 준영아? 준영아, 뭐가 성립한다고 여기서? 일단 베타 빼기 알파야, 베타 더하기 알파야? 그것이 몇 도? 90도가 성립한다고. 베타 더하기 알파가 90도. 자, 근데 90도 하고 끝나면 안 돼, 그지?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요. 뭐 붙여야 돼? 360도 곱하기 n 이거 하나 붙여줘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이제 알파 베타의 역할을 누구랑 누가 하는 거야? 세타랑 2세타가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뭐 여기다 세타 넣고 여기다 2세타 넣으면 합쳐서 몇 세타예요? 3세타죠. 3세타가 90도 플러스 360도 곱하기 n인데 이걸 세타는으로 정리하니까 뭐가 될까? 30도 플러스 120도 곱하기 n 이렇게 되겠죠. 역시 n자리에는 뭐 넣을 거고? 정수를 넣을 건데 요 범위 안에 들어가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1 넣어서는 안 들어가죠. 2를 넣어줘야 n에다가 2를 넣어줘야 270도가 되겠다, 그치? 아니다. 1 맞니? 1 넣으면 그러네. 1 넣으면 들어가는구나. 1 넣으면 150도 돼가지고 들어가네요, 그쵸? 2 넣으면 오히려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n자리에다가 정수 1을 넣었을 때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세타가 나온다. 맞죠? 그럼 세타는 150도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은 이 페이지 위에 있는 요 5가지 내용을 외우지 말고 그려서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네. 자, 101쪽은 쉽네. 101쪽은 너무 쉽다, 그지? 자, 여러분들이 막 호도법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너무 깊이 고민하지 마.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돼? 호도법의 단위는 라디안입니다. 라디안. 라디안이 뭡니까? 이런 질문 하지 마시고 파이 라디안이 우리가 쓰는 60분법에서 몇 도하고 같다? 180도하고 같다. 이게 가장 핵심이죠. 파이 라디안이 180도하고 같다. 그치? 우리가 이제 흔히 라디안을 생략해가지고 그냥 파이는 180도하고 같다. 이렇게 이제 주로 사용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 할 수 있어요. 그러면 1라디안은 뭐하고 같습니까? 1라디안은 뭐라고 같겠냐? 파이분의 까먹었어요. 그다음 90. 아니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 새로운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위에 있는 식에서 파이 80. 라디안을 1라디안으로 바꿨죠. 파이분의 180. 파이로 나눈 거야. 파이로 나눈 거. 그럼 이쪽도 파이로 나눠야지. 그래서 이거는 파이분의 180도 하고 같은 겁니다. 파이분의 180도 하고 같은 거예요. 오케이? 자, 이 정도 기억해 주시고, 자, 우리가 항상 이제 밑에 있는 문제들을 풀 때는
파이 자리에 그냥 몇 도를 집어넣으면 된다 얘들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를 60분법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그냥 파이 자리에 얼마 넣으면 돼? 파이 자리에 180도를 넣으면 돼요. 180도. 그쵸? 이것만 넣으면 돼. 그러면 6하고 약분되면 30도잖아. 그지? 그럼 마이너스 17 곱하기 30도니까 뭐가 돼요? 61? 야야야야. 61 나오냐? 아 30이에요? 진짜 너는 마이너스 17 곱하기 30도 30을 곱해요. 아 이거 510도. 그지? 이렇게 그러니까 파이 자리에 180도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 자 내려가서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2n파이 플러스 세타꼴로 나타내고 몇 사분면의 각인지 말하세요. 자 여러분 일반각을 말할 때는 예를 들면 50번 같은 거 이렇게 생긴 애 일반각을 말할 때는 물론 여기다가 그냥 얘 가만히 냅두고 이 뒤에다가 플러스 2n파이만 써도 뭐 일반각이라고 하면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건 일반각을 나타내는 가장 간단한 모양이 아니야. 문제에서는 자 2n파이 플러스 세타라고 했을 때 항상 이제 요조건을 달아줘. 그러니까 세타라는 각은 0도부터 2파이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2n파이를 붙여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 6분의 7파이를 가장 간단한 각으로 만들어줘야 돼. 얘하고 같은 동경을 가지면서 가장 간단한 각으로.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줬었더라? 한 바퀴 돌아도 동경 그대로잖아. 그지? 호도법에서 한 바퀴가 뭐예요? 그건 60분법이고 2파이가 한 바퀴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나는 2파이를 더하거나 2파이를 빼도 동경의 위치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러니까 얘를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 2파이를 한번 어떻게 할까? 더해야 되겠죠. 음수니까 양수가 되도록. 그럼 얼마가 돼 이거는? 6분의 5파이 6분의 5파이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6분의 7파이랑 6분의 5파이는 동경이 서로 어떤 거야? 같은 거야. 그러면 요 놈 한테다가 뭐만 붙여주면 된다 이제? 2n파이만 이렇게 더해주면 이게 바로 50번에 있는 각을 가장 간단한 일반각으로 쓴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파이를 더하거나 빼서 간단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2n파이 붙여주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자 넘어가서 102쪽은 공식만 외우면 되네. 알세타 그죠? L은 R세타. L이 뭐였더라? 호의 L은 호의 길이였죠. 호의 길이. 호의 길이를 구할 때는 R 곱하기 세타. R은 당연히 뭐고? 반지름이고. 여기서 이 세타가 이제 뭐예요? 중심각입니다. 가연아. 근데 이 세타는 30도 같은 걸로 집어넣으면 된다 안 된다? 이건 무조건 무슨 법으로 만들어서? 호도법으로. 각도가 중심각이 호도법으로 표현돼 있을 때 그때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에요. 맞죠? 요 페이지에 있는 공식 다 마찬가지. 각도가 호도법으로 주어져 있어야 돼. 자 그러면 넓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 두 가지가 첫 번째는 2분의 1 R제곱 세타고 2분의 1 R제곱 세타라는 게 이런 거 아니야? 2분의 1에다가 R이 두 개 있고 그리고 세타가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R 하나랑 세타 하나랑 붙으면 얘가 뭐예요? 얘가 L이잖아. 그치? 얘가 L이랑 같은 거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L로 이렇게 바꿔주면은 두 번째 공식 2분의 1 RL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넓이 구하는 공식 두 가지가 있다. 물론 세타가 호도법일 때. 자, 그럼 얘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 하나만 해볼게요. 이거는 공식 가지고 돌려막기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쉬운 문제들이에요. 자, 맨 마지막 문제 하나 볼게. 중심각의 크기가 12분의 7파입니다. 세타가 12분의 7파이예요. 그 다음에 넓이는 S라고 쓰죠. S가 2분의 21파이예요. 자,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는 세타하고 S가 등장하는 공식이 떠올라야 되잖아. 뭐지 영원아? 세타랑 S가 같이 들어가는 공식?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 요게 떠올라야 되죠. 그쵸?
맞죠? 그래서 여기다가 먼저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S가 2분의 21파이 곱하기 2분의 1 아니 는 2분의 1 R제곱 곱하기 12분의 7파이 이렇게 되겠다. 그치? 자 그럼 이거 잘 계산하면 누구 값이 나올까? 잘 계산하면 응. 아래 R 값이 나오겠죠. R 값이. 네. 준영아 얘네 둘이 곱해서 한 덩어리로 쓰면 뭐예요? 그냥 곱해서 하나의 하나의 분수로 쓰면 뭐예요? 쓸 게 뭐 있냐? 아니 이거 말고 얘네 둘 말이야. 얘네 둘을 그냥 곱해서 한 덩어리의 분수를 써주라고. 7R제곱 파이 이렇게 써지겠죠, 그쵸? 자 그거 말한 거야. 그럼 여기서 양변에 파이 지울게요. 파이 지워버리고 자 내가 궁금한 건 결국 R이잖아요. R. 그럼 R제곱만 남게 하기 위해서 나 같으면 양변에다가 어떤 분수를 하나 곱하겠어. 얼마? 잘 생각해봐. 내가 R제곱을 구할 거야. 이 앞에 있는 분수를 그냥 한 방에 없애면 되는 거 아니야. 7분의 24. 그렇지. 7분의 24. 그래서 양변에 7분의 24를 곱하면 R제곱은 자 2분의 21이 있었는데 여기에 7분의 24가 곱해졌어. 이렇게. 그치? 그러면은 2하고 24하고 약분돼서 10이 되고 7하고 21하고 약분돼서 3 되잖아. 그치? 그럼 R제곱이 몇이에요? 36이니까 R값은 뭐야? 6이네. 그치? 자 이렇게 집에 식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R값 찾으면 되고 그러면 이거 찾은 다음에 뭐도 찾으라 그랬냐면 호의 길이도 찾으라 그랬어요. 재현아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뭐였더라? L은 R 세타. 그치? R 방금 찾았고 세타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 그지? R이 6이고요. 세타는 뭐였어? 12분의 7파이였지요. 그대로 곱하기만 하면 돼. 뭐야? 아니죠. 2분의 7파이. 얘가 L이다. 이렇게 두 개를 쓰면 된다. 이거니까 공식만 알면 되는 거니까 틀리면 안 되는 문제. 자, 103페이지에 6번 풀어보자 얘들아. 6번 103페이지에 6번 해보세요. 1번은 몇 도랑 같니? 그런 거야? 뭐라고? 몇 도요? 310도요? 여기다가 360을 3번 더하면 어떻게 돼요? 360을 3번 1080을 더하는 거야 여기다. 얘는 몇 도가 되는 거야? 50도가 되는 거야. 50도. 얘는 50도랑 같은 거야. 맞죠?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는 60분법이 편하니까 60분법으로 바꿀게. 파이에 뭘 집어넣어야 돼? 180 넣어야 돼. 파이에 180 집어넣으면 일단 얘는 몇 도예요? 마이너스 310도지. 그치? 그럼 이것도 가장 간단한 각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360도를 더해야 돼. 그럼 몇 도가 돼? 50도가 되겠지. 50도와 같은 동경을 갖는 거고 얘는 그대로 50도고 자 2분의 5파이 이것도 파이 자리에다가 180을 집어넣으면 얘는 얼마가 돼요? 90 곱하기 5잖아. 450도. 450도는 몇 도와 같은 거야? 몇 도의 동경과 같아? 90도의 동경과 같죠? 와, 뭐냐, 내가 맞았네. 야, 이 나빠. 그러면 5번 같은 경우에는 5번은 자 360도를 몇 번을 빼버리면 돼요 여기서? 4번. 4번 빼야지. 4번. 360도 4번이면 1440도거든요. 그죠? 여기 360도 4번 빼가지고 얘도 50도라고 바꿀 수가 있다. 답은 4번. 역시. 유리 맞았어? 네? 가연아 맞았어?
쌤 근데 저 상태 진짜 왜 이래? 맞았어요. 이거 손바닥 한 대 맞아야 되겠구나 이거. 쌤 근데 저 진짜 맞았어요. 이 말이야. 이 졸아 자꾸. 아 진짜. 왜 졸아? 왜 시험이 다가오고 왜 쏘는 거야 지금? 아니 저 어? 너도 왜 졸아? 너 어? 아니 진짜 나란히 앉아가지고 지금. 어렵다고. 그래, 좋은 자세다. 자, 넘어가 봅시다. 104페이지로. 뭐라고? 아 맞다 7시 반에 끝났어. 몰랐네.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요. 9번 볼게요. 9번. 9번은 세타가 제4사분면에 각일 때 3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할 수 없는 사분면을 말하시오. 자, 여러분 이거 기억나나요? 이거 그거잖아. 이렇게 세타의 범위 표시해가지고 3으로 나눈 다음에 n자리에다가 정수 넣어보는 거. n자리 0 넣어보고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이렇게 했던 거거든. 자, 우선 4사분면이면은 우리가 보통 여기를 0, 여기를 뭐 90도, 여기를 180도, 여기를 270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처음 한 바퀴 돌 때 말하는 거고, 엄밀하게 말하면은 여기 이렇게 멈춰 있어도 이게 0도부터 90도 사이에 무조건 있다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면 이게 한 바퀴 돌아서 여기 멈춘 걸 수도 있잖아. 그쵸? 그래서 사분면을 표현할 때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여기다가 다 어떻게 해줘야 돼? 390. 그치.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요. 이거를 다 더해줘야 돼. 그죠? 여기다도 더하고, 여기다도 더하고, 여기다도 더하고, 여기다 더해줘야 돼. 이렇게 해야 이게 정확하게 사분면을 나타내는 경계선들이거든요. 그럼 세타가 4사분면에 있어요. 그러면 1, 2, 3, 4니까 4사분면에 있으면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이걸 좀 말이 되겠으면은 만약에 이거를 그대로 270도 플러스 360도 곱하기 n 쓰고 여기다가는 0 플러스 360도 곱하기 n이라고 쓰면 이거는 말이 되는 식이야, 안 되는 식이야? 안 되는 식이죠. 왜냐면 이게 더 크고 이게 더 작으니까. 그래서 말이 되게 쓰려면 여기를 0이라고 쓰지 말고 뭐라고 써줄까? 그치. 한 바퀴를 다 돌았다라는 뜻으로 여기를 360도라고 써야지 이게 말이 되는 식이죠. 자, 그렇게 세타의 범위를 먼저 잡고 우리가 궁금한 건 3분의 세타니까 이 식을 통째로 싹 다 어떻게 할까? 3으로 한번 쫙 나눠. 그쵸? 3분의 세타를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 가운데가 3분의 세타가 되고요. 이쪽은 3으로 나누니까 90도 플러스 여기는 120도 곱하기 n 이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3으로 나누니까 120도 플러스 120도 곱하기 n 이렇게 되죠. 그죠? 이게 3분의 세타의 범위야. 자, 근데 이 식에서 이 n 자리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정수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정수 중에 제일 만만한 애부터 하나씩 넣어보는 거죠. 가장 만만한 정수는 0이었어요. 그래서 n에다가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됐더라? 90도부터 120도까지 요게 첫 번째 세타의 범위입니다. 그죠? n에다 0 집어넣었으니까. 그럼 요게 어디냐면 90도부터 120도까지니까 여기다 그려보면 어떻게 돼? 요게 90도고 120도면 한 여기쯤? 여기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3분의 세타가 들어갈 수 있는 3분의 세타의 동경이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지점이고 그 다음에 n에다가 1 넣어볼게요.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여원아 이쪽이 몇 도가 되니? 210도부터 그 다음에 오른쪽은 몇 도가 되니? 240도가 되죠. 그러면 210도랑 240도면 어디냐면 이 180과 270 사이에서 요거를 요렇게 3등분 했을 때 가운데 부분이죠. 여기죠, 여기. 요렇게가 3분의 세타가 들어가는 두 번째 위치. 마지막으로 n자리에 2도 넣어볼게요. 그러면 가연아 n에다 2 집어넣으면 3분의 세타의 범위가 어떻게 돼? 근데 어디다 집어넣어요? 첫 번째 여기. 2요? 네. 360. 360.
이쪽이 360이야. 이쪽은 자신이 없냐 이렇게. 아우 진짜. 330도부터 360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60도는 그냥 여기 시초선인 거고요. 330도면은 여기쯤에 있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세 군데가 3분의 세타가 그려지는 영역이다. 그죠? 그 다음에 n에다가 이제 3 집어넣으면 다시 얘하고 어떨까? 동경의 위치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군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이 그림을 보면서 이제 얘가 존재할 수 없는 사분면은 준영아 몇 사분면? 1사분면. 그렇죠. 제 1사분면에만 지금 색칠된 영역이 없잖아. 이 문제의 답은 제 1사분면이다. 이렇게 푸는 문제였죠. 그 다음에 지금 푼 거를 그대로 따라서 10번 한번 해봐 얘들아. 똑같아. 지금 푼 거랑 똑같아. 이거 그대로 띄워놓을 테니까 얘는 이 세타를 가지고 세타를 찾는 겁니다. 지금 푼 거랑 똑같이 한번 따라서 10번 답 찾아보세요. 네, 이거 맞추면 쌤 마이크 주세요. 저도 제가 제일 먼저 맞췄으니까 저는 자, 우리 윤서가 제일 먼저 맞췄으니까 와. 쌤 저 그래도 2등인데. 사과, 포도, 그럼 저는 사과. 포도. 저는 사과. 우리 아들도 포도 좋아하던데. 자, 이거 쌤이 다 5번이에요. 어? 다 5번입니다. 나쁘다. 자, 2세타가 3사분면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2세타가 3사분면이니까 180도 곱하기 더하기 360도 곱하기 n이죠. 네. 여기는 27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n이고요. 그럼 요거 세타로 만드니까 2로 나누겠죠? 그럼 90도 플러스 180도 곱하기 n이고 여기는 135도 플러스 180 곱하기 n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n 세타가 지금 2사분면과 4사분면 그러니까 어디인지 찾는 거니까 n 자리에 이제 뭐 넣으면 돼? 0 넣어보고 1 넣어보면 답 나오죠. 0 넣어보고 1 넣어보면 2사분면에 하나 4사분면에 하나 생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이 문제 풀 때는 좀 전에 우리가 요거 밑에 있는 거 풀 때는 n 자리에다가 0도 넣어보고 1도 넣어보고 2까지 넣어봤잖아. 근데 왜 지금 이 문제는 0하고 1만 넣어볼까? 3 넣으면은 이제 다시 2 넣으면 2 넣으면 아까 0 넣은 거랑 똑같아져요. 쌤. 그 차이가 왜 생기냐면 얘는 이걸 2로 나눴죠. 얘는 이걸 2로 나눴기 때문에 여기 180 곱하기 n이 있었지. 그럼 여기다 n 자리에다가 2만 집어넣으면 360이 되잖아요. 근데 아까는 얼마로 나눴었지? 3으로 나눴었잖아. 3으로 나눠서 여기는 120 곱하기 n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n 자리에 3을 집어넣어야지 360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바퀴가 될 때까지 n 값을 몇 가지 써야 되느냐 그 차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5쪽으로 가서 이제 그 다음 유형이 아까 앞에서 열심히 했던 거지. 자, 14번 한번 해볼게요. 14번. 자, 이번에도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단어는 이거야. 두 각의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래요. 무슨 말이니?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다. 하나가 이렇게 생기면 하나는 여기서 이렇게 생기는 이렇게, 그치? 아까 앞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었냐면 두 동경이 서로 원점에 대해 대칭이다라고 표현했었어요.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럼 이렇게 생긴 그림을 보면서 내가 요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를 베타라고 한 다음에 아까부터 계속 물어보고 있는 게 그거잖아. 이 그림을 보고 여기서 우리는 베타 플러스 알파랑 베타 빼기 알파 중에 어떤 거를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느냐. 그 질문을 아까부터 계속했죠. 재현아, 지금은 베타 플러스 알파랑 베타 빼기 알파 중에 베타 빼기 알파가 몇이다? 180이다. 왜? 요각이랑 요각이 막곡지각으로 같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 초록색 각에서 이만큼을 빼야지 180도가 확실히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베타 빼기 알파가 180도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360도 곱하기 n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이제 베타와 알파가
누구와 누구로 바뀌는 거야? 3세타와 7세타로 바뀌는 거야. 그치? 그러면 앞에 있는 애를 7세타로 놓는 게 편하겠지. 그래서 요 놈을 7세타로 놓고 요 놈을 3세타로 놓으면 빼면 뭐가 돼요? 4세타. 4세타가 180도 플러스 360도 곱하기 n이 되겠고요. 자, 우리가 궁금한 건 이제 세타니까 4로 나눠버리면은 어떤 식이 된다? 45도 플러스 90도 곱하기 n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또 n자리에 뭐 집어넣고? 0부터 넣어보면 되는 거야. 근데 요 범위에 있는 애를 찾아라 라고 했기 때문에 n자리에다 얼마 넣어야 될까요? 이게 180도보다 크고 360도보다 작아야 되잖아. 그럼 n자리에 일단 0 넣었을 때 안 되고 1 넣었을 때도 안 돼요. 2 넣었을 때 어때? 2 넣었을 때 세타가 뭐 나오죠? 225도 나오죠. 근데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라 3 넣었을 때도 어때요? 3 넣었을 때도 되죠. 3 넣으면은 270에다가 45도 하니까 어떻게 돼? 315도가 되는 거고 4 넣으면 이제 그때부터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요거랑 요거 이렇게 두 가지를 찾을 수 있겠네. 그러면 세타 값의 합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뭐 60분법으로 쓴다면 뭐예요? 540도가 되는 거고 호도법으로 쓴다면 180도가 파이잖아. 요거 딱 몇 파이야 지금? 3파이. 3파이. 542 180 곱하기 3. 암산 어떡하냐 이거. 3파이. 그치? 3파이. 그치? 문제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호도법으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답을 쓸 때도 호도법으로 쓰는 게 조금 더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건 이 문제를 읽으면서 이거를 떠올리는 거예요. 이거.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 그치?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이걸 못 떠올리면 나머지 뭐 잘해도 소용이 없다. 자, 그 다음에 15번부터는 이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그거를 이용한 문제들이죠. 아까도 했지만 한 번만 다시 해보면 L은 유리만 뭐였지? L은 R세타였지? R세타. 그 다음에 준영아 S는 뭐였다? 2분의 1 R 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L 이게 공식이었죠. 그쵸? 윤서야 L은 뭐다? 호의 길이. R은 뭐다? 반지름. 세타는 뭐다? 중심각. S는 뭐다? 부채꼴의 넓이. 그치? 요게 기본 공식이고요. 자, 그럼 얘를 이용해가지고 20번 한번 해볼게요. 20번.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당연히 어떻게 구해야 되겠어? 당연히 큰 거에서 큰 부채꼴의 넓이에서 작은 부채꼴의 넓이를 빼야 되겠죠? 그죠? 근데 큰 부채꼴의 넓이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큰 부채꼴은. 왜냐면 큰 부채꼴의 얘가 뭐예요? 반지름이고 얘가 뭐예요? 호의 길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큰 부채꼴은 넓이를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아까 넓이 구하는 공식 중에 2분의 1 RL 있잖아. 그거 쓰면 되는 거 아니야? 2분의 1 곱하기 R이 뭐고? 3이고 L이 뭐다? 2파이다. 쭉쭉 지우면 3파이. 큰 부채꼴의 넓이 바로 나와. 그런데 작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려고 할 때가 문제야. 왜냐면 작은 부채꼴은 반지름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호의 길이가 없죠. 호의 길이. 그러면 L을 찾는 것보다 뭘 찾는 게 더 효과적일까? 이걸 찾아버리면 효과적이죠. 이 세타는 큰 부채꼴 입장에서 봤을 때도 중심각이고 작은 부채꼴 입장에서 봤을 때도 중심각이죠. 그쵸? 그러므로 자, 이 세타를 큰 부채꼴을 이용해서 찾으면 되잖아. 그러면 그 세타를 작은 부채꼴도 같이 쓰는 거니까. 맞나요? 그럼 내가 이 세타를 찾고 싶다면 이 큰 부채꼴에서 어떤 공식을 갖고 와서 쓰면 될까?
L은 R세타. 그렇죠. 이 L은 R세타라는 공식을 큰 부채꼴에 적용해 보면 되겠죠. 그럼 여원아 L 자리에 뭘 써야 돼 지금? L이 뭔데? 호의 길이 몇 파이? 2파이. 그 다음에 R이 뭔데? 자, 그래서 여기 R 자리에는 윤서 얼마라고? 네, 3. 그러면 세타는 뭐예요? 세타요 3분의 2. 그죠? 양변을 3으로 나누면 되니까 3분의 2파이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면 그 세타가 작은 부채꼴에서도 중심각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 작은 부채꼴의 넓이 구할 수 있겠네. 이거는 유림이가 한번 해보자. 작은 부채꼴의 넓이 어떻게 쓸까? 2분의 1 R제곱이니까 2의 제곱 4라고 쓸게요. 4 곱하기 그쵸 세타 3분의 2파이. 그럼 뭐예요? 그러면은 3분의 4파이 이렇게 되겠지. 그치? 따라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3파이에서 3분의 4파이를 어떻게 하면 된다? 빼면 된다. 빼면 뭐야? 3분의 5파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사실 이제 이거는 요 단원에서 배운 내용만 갖고 풀자면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실전에서 이렇게 나온다면요 여러분 이렇게 푸는 건 약간 비효율적이에요. 지금 이 푼 풀이보다 훨씬 빠른 풀이로 뭘 쓸 수 있을까? 힌트?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 저 어제도 기억 안 나는데. 맞아요. 닮음을 쓰는 게 사실 제일 효율적이에요. 그 인터넷 찾아보니까 닮음 몰라? 네? 봐봐. 지금 여기 부채꼴이 2개 있잖아요. 요렇게 생긴 부채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부채꼴이 하나 있잖아. 근데 이 두 부채꼴은 서로 중심각이 똑같죠? 네. 중심각이 서로 똑같은 두 부채꼴은 생긴 모양이 같아요. 크기만 다르고 생긴 모양이 같아요. 이런 두 도형을 우리는 서로 닮음이라고 하죠. 크기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은 건 뭐니? 그건 합동이고 얘처럼 모양은 똑같은데 크기는 다른 거 이건 닮음이라고 하죠. 근데 생각해보면 요 큰 부채꼴의 반지름이 3이고 작은 부채꼴은 반지름이 2란 말이야. 그럼 요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 두 도형의 닮은 비라고 합니다. 닮은 비. 작은 놈 대 큰 놈의 닮은 비가 2대 3인 상황이에요. 지금 초록과 빨강의 닮은 비가 2대 3인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여기 호의 길이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도 이 호의 길이랑 이 호의 길이의 비율은 2대 3 비율인 거예요. 그럼 아까 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파이였잖아. 그럼 요것도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요것도 얘한테 몇 분의 몇을 곱하면 될까? 3분의 2를 곱하면 돼요. 이놈과 이놈의 닮은 비가 2대 3이잖아. 그러니까 2짜리를 3짜리로 만들고 싶으면 곱하기 2분의 3을 하면 되고 3짜리를 2짜리로 큰 놈을 작은 놈으로 만들고 싶으면 3분의 2를 곱하면 돼요. 아무튼 호의 길이도 구할 수 있고 자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지금 호의 길이 구하는 게 아니라 닮은 비가 2대 3일 때 이런 것도 배웠어. 두 도형의 넓이의 비. 기억해봐. 닮은 비가 m 대 n일 때 두 도형의 넓이의 비. 아니야 배웠어. 야 니네 생각해봐. 정사각형 둘이 서로 닮음이죠. 정사각형 둘이 닮음이 만약에 요 정사각형 한 변이 2고 요 정사각형이 한 변이 3이야. 그럼 얘네 두 도형의 닮은 비는 몇 대 몇이에요? 2대 3의 닮은 비를 갖잖아. 그치? 근데 이 두 도형의 넓이의 비는 뭐가 되겠어? 4대 그래 얘는 4 얘는 9란 말이야. 그 4대 9라는 비율은 닮은 비를 어떻게 한 거야? 한거 제곱한 거잖아. 제곱한 거 맞죠? 그래서 닮은 비가 m 대 n이면 넓이 비는 m 제곱 대 n 제곱이 된다 이렇게 배웠어요. 보너스로 부피 비는 뭐가 될까? 부피 비. 진짜 안 배웠어. 부피 비도 배웠지?
때. m 세제곱 대 n 세제곱이 됩니다. 아, 네. 아 못했어요. 근데 비라는 거 비안 배웠어. 예? 비를 안 배웠다고? 달콤비는 배웠. 그것은 안 배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제가 공부를 안 했어요라고 하는 거야. 맞아. 이걸 안 배웠을 리가 없어요. 이게 안 배웠을 배웠어. 리가 없어요. 무조건 배웠습니다 이거. 그것도 모르냐 진짜.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있잖아. 여러분들이 닮음을 했던 기억이 조금이라도 난다면 우리 아까 맨 처음에 큰 부채꼴의 넓이 3파이 구했지. 근데 얘네들의 닮음비가 2대 3이야. 그럼 넓이 비는 이걸 뭐 한 거랬지? 제곱한 거랬잖아. 그러니까 넓이 비가 4대 9란 말이야. 근데 그 중에 큰 놈의 넓이가 지금 실제 넓이가 3파이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 세우면 되죠. 4대 9는 자, 작은 놈의 넓이 대 큰 놈의 넓이 이렇게. 그럼 얘가 작은 부채꼴의 넓이, 얘가 큰 부채꼴의 넓이인 거잖아. 좀 이런 거 풀 때 내항의 곱, 외항의 곱 같다라고 푸니까 9 곱하기 네모가 12파이가 되고요. 그러면 네모는 9로 나누니까 3분의 4파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와우. 이 3분의 4파이가 지금 요 초록색 도형의 넓이인 거죠. 닮음은 있잖아. 아니 나는 닮음 안 쓰고 풀어야지 하고 넘길 수 있는 단원이 아니에요. 중학교 때 배운 내용 중에 닮음이랑 피타고라스 이거는 도형 단원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특히 닮음은 이걸 쓸 줄 아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내가 기억 안 난다고 안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조금씩 자기 걸로 만들어 줘야 돼. 그치? 다시 한번. 자, 얘랑 얘처럼 모양이 어떻고 모양이 똑같고 크기만 다른 두 도형을 뭐라고 한다? 닮음이라고 한다. 그때 그 두 도형의 자, 요변과 요변 같은 거를 대응변이라고 합니다. 대응변. 같은 위치에 있는 변. 그 대응변의 길이의 비율을 우리는 닮음비로 써요. 그러면 닮음비가 정해졌을 때 이 두 도형의 넓이의 비는 닮음비를 뭐 한 거다? 제곱한 거다. 제곱한 거다. 그래서 이 두 도형의 넓이의 비가 4대 9라는 것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얘를 활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죠? 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문제 중에서 한 놈만 풀고 끝낼게요. 19번 한번 해봐야 되나? 19번. 와. 몰라요. 네. 뭐라고요? 19번. 우선이 뭐죠? 이게 전부만. 내가 그 어떤 사전 정보는 줄게. 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긴 힘들. 밑면이 있고요. 이렇게 생긴 게 원뿔이잖아, 그지? 이 원뿔에 여기 이렇게 또로로로로로 내려오면 요 가운데, 자 이렇게 했을 때, 그 원뿔에 여기 있죠, 여기 이 옆라인, 요 옆라인을 모선이라고 하죠. 와우. 모선도 보통 우리가 L이라는 문자로 표현을 합니다. 모선을 L이라고 하고요. 밑면인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라 그랬으니까 지금 이 문제는 모선이 9인 거고, 자 여기 있지, 여기 길이가 지금 얼마인 거야? 여기가 이제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 R, 얘가 3인 거고, 그지? 자 이럴 때 이 원뿔의 건널비 있죠? 원뿔의 건널비를 어떻게 구하냐면 이거는 공식을 알려줘 버리면 끝나네. 아쉽게도 공식을 알려주시고 저희가 대입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니네가 공식을 외울 거냐는 거지. 이렇게요. 거짓말. 까지마. 닮음도 안 배웠다 그러면서 공식을 외운다고? 저랑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제가 맞췄잖아요. 시가서. 너도 몰랐지?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 그럼 그건 알아요? 원뿔을 그러니까 건널비를 구하려면 우리가 전궤도를 만들어야 되잖아. 이렇게 생긴 원뿔의 전궤도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알죠? 네, 알아요. 저번에 시험에 나왔잖아요. 어떻게 생겨? 삼각형의 밑에 동그라미 하나. 그치, 이렇게 저희가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생기는 빡치네. 부채꼴이 하나 있죠. 부채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기는 그렇게 생겼나요? 원이 하나 붙어 있고, 이게 원뿔의 전궤도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바닥에 있던 원이 이거겠지, 그지? 그럼 이 부채꼴이 바로 뭐예요? 반지. 이 부채꼴이 요 우선. 위에 요거 꽃갈모자, 예. 그지? 여러분 꽃갈모자 펼쳐보면 이렇게 부채꼴 되겠죠? 네. 맞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원뿔에서 옆면이라고 부르고요.
얘를 당연히 밑면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3이라 그랬으니까 밑면의 반지름이 3이잖아. 그럼 이거의 넓이는 뭐 시군중 먹기지. 요게 3짜리니까 이 원의 넓이는 얼마야 얘들아? 9파이. 그치? 유림아 요 넓이가 얼마라고? 왜 9파이야? 파이 r 제곱으로 구한 거죠?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 요거 넓이 9파이예요. 그러면 이제 요 놈의 넓이만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모선의 길이가 여기서는 뭐겠니? 저 옆면 이 부채꼴에 여기 반지름이 9인 거 아닐까? 그지? 얘가 접어지면 여기가 되는 거 아니야?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리고요. 이 전개도에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원의 둘레 길이 있죠. 이 원의 둘레 길이가 요 호의 길이하고 어떨까? 같아요. 이게 같지 않으면 조립이 되겠어 안 되겠어? 조립이 안 되지. 내가 이거를 이 부채꼴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꽃갈모자 만든 다음에 밑에다가 밑면 이렇게 탁 끼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꽃갈모자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 꽃갈모자의 바닥에 있는 원이 밑면의 둘레랑 딱 맞아야지 이게 딱 껴지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전개도에서 이 초록 라인과 빨간 라인은 길이가 같아요. 그러면 이 빨간 라인은 바닥에 있는 원의 둘레 길이잖아요. 재현아, 원의 둘레 길이는 어떻게 구해? 모릅니다.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 어디까지? 어? 자, 원의 둘레는 2파이 r.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다음에도 모릅니다 하면은 그때는 이제 그냥 안 알려줘. 대가를 지불해. 자, 원의 둘레는 2파이 r,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그럼 지금처럼 이 밑면의 반지름이 3이었잖아요. 얘 둘레 길이가 얼마예요? 둘레 길이, 원의 둘레 길이. 6파이. 그 6파이가 여기 초록색 라인과 어때? 같아요. 그럼 얘도 6파이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초록색 라인은 이 옆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초록 라인이 호의 길이 아닌가? 호의 길이, 그치? 호의 길이. 그러면 우리는 이 부채꼴의 넓이 구할 수 있다 없다? 구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그치? 자, 왜냐면 이 부채꼴의 반지름에 해당되는 게 9고 호의 길이에 해당되는 게 6파이니까 우리는 얘의 넓이를 어떤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2분의 1 RL로 표현할 수 있죠. 그죠? 이 부채꼴 입장에서 봤을 때 R은 누구예요? 9인 거지. 그지? 이 부채꼴의 반지름인 거니까. 그 다음에 이 부채꼴 입장에서 봤을 때 L은 호의 길이 6파이인 거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9 곱하기 6파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27파이가 되겠습니다. 이 옆면의 넓이가. 그래서 옆면이 27파이고 밑면이 9파이니까 둘이 더하면 어떻게 돼? 36파이. 4번이 되는 거죠. 4번. 자, 그래서 오늘 숙제는 105까지고요. 여러분 내려가서 할 거 다시 한번 일단 교재 99까지 끝내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실전 테스트 꼭 보세요. 실전 테스트 보는데 실전 테스트 푸는 거는 끝까지 푸시고 첨삭은 10번까지만. 첨삭은 10번까지만. 첨삭을 받으려면은 풀고 채점 받고 10번까지는 싹 다 고치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고 해가지고 10번까지 마무리하고 가자는 거야. 어? 책 끝내는 거 먼저 해. 먼저 해봐. 밑에 사람한테 말씀 드려봐. 너 책 많이 남았어?